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거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메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뭐 로고 아이콘이라든지 이제 요거 같은 2차 메뉴를 어떻게 구현하는 거는 이제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방식대로 구현하시면 되는데 뭐 2차 메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마크업을 해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는 테일인드는 적극 활용하라 했으니까 테일인드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폰트도 사용을 해야겠죠. 폰트도 사용해야 되니까 폰트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어썸도 있어야 되니까 폰트 어썸 같은 경우 어떻게 적용한다? 여기 CSS에 폰트라고 여러분 검색하면 폰트 어썸이 이렇게 나온다 했죠. 그럼 요거를 잘라내게 한 다음에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근데 보통 작업할 때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게 나중에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여기다가 주석을 거는 거예요. 테일인데 불러오기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폰트 어썸 불러오기라고 적어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줬을 때의 효과는 뭐냐면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바로 이게 테일이고 테일인드고 이게 폰트 어썸이구나 라고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양의 주석을 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얘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라고 이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커스텀이다. 뭐 아까 돌아다니보니까 라이브러리 클래스에다가 뭐 비지레드 뭐 구현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럴 필요 없죠. 왜? 이미 테일인드에 그런 것들은 구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카카오뱅크 할 때 비지레드가 썼던 거는 그냥 여러분들 테일인드 연습시키기 위해서 쓴 거지 그걸 굳이 일일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마크업을 먼저 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시멘틱 태그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헤더라 쓰셔야 돼요. 헤더. 정확한 명칭을 여러분들이 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탑바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iv 컨테이너 쓴 다음에 mx 오토까지는 같이 부여를 해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컨테이너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컨테이너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이 녀석의 너비가 전체 너비는 몇이에요? 컨테이너의 너비는 바로 1200픽셀이죠. 그죠? 딱 봐도 1200픽셀인 거 확인한 다음에 얘가 지금 여기 1200픽셀 안에 지금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1200픽셀 부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컷미니드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줘야죠. 자, 미니드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되겠죠. 미니드.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컨테이너의 너비가 바뀔 일은 없지만 바뀐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자, 루트. 자, 여기다가 변수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00픽셀을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컨테이너 너비가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바뀐다. 그러면 여기만 변경해주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준비는 완료가 됐죠. 자, 높이가 몇인지는 확인해야죠. 그러면 높이가 몇이래요? 50픽셀이래요.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적혀져 있잖아요. 50픽셀인 거. 뭐 얘 같은 경우는 60픽셀로 돼 있는데 60픽셀로 하셔도 되고 50픽셀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탑바한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CSS로 높이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테일인드 버전으로 어떻게 주면 돼요? H 대괄호 한 다음에 60픽셀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60픽셀이 적용이 됩니다. 저는 일단 비지 블랙이라 써볼게요. 자, 비지 블랙이라 하게 되면 깜장색으로 이렇게 높이가 생겨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글씨 쓰면 보여요, 안 보여요? 당연히 글씨 쓰면 안 보입니다. 왜냐면 글자 색상은 일반적으로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냐면 텍스트 화이트 정도는 부여를 해줘야죠. 그래야지만 글씨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겠죠. 아니, 강사님 헤더에다가 텍스트 화이트를 적용하면 이 일반적인 A 텍스트 뭐 얘네들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상관없죠. 근데 이제 여기다 적용했을 때 좋은 점은 뭐예요? 어차피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글씨의 색상들은 다 하얀색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만 적용해도 상속에 의해서 우리가 굳이 일일이 색상을 변경하지 않아도 그 색상을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상속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준비는 완료가 됐죠. 컨테이너를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롤엠 칠해보면 얘는 어디야? 넓게 퍼지지 않고 가운데로 몰려있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BG 레드 300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보면 얘는 높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높이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H 풀 정도는 줘야죠. 그러면 높이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잘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기다 우리가 뭘 걸어줘야 돼요? 플렉스는 걸어줘야죠. 왜 그러냐면 메뉴라는 거는 로고부터 시작해서 우측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A 탭 해서 그냥 여기다가 로고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로고 박스라 쓸게요. 로고를 감싸는 박스다. 물론 박스를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연습할 때는 그냥 A 탭 해가지고 이제 만든 다음에 로고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만약에 이 로고 같은 경우는 탑바 안에 종속되어 있는 로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탑바에 종속되어 있는 로고다 이렇게 만들겠죠. 근데 어차피 로고라는 거는 변동적으로 독립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재사용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집어넣어주면 돼요? 아이콘이랑 텍스트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이탭 해가지고 아이콘을 이렇게 집어넣지 않아요. 자, 스판으로 감쌉니다 보통. 그래서 스판으로 감싸가지고 써주는 게 관례예요. 아이콘만 덩그러니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뭔가를 쓸 때는 단독적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텍스트도 마찬가지고요.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어떤 박스로 감싸가지고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한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뭔가 정렬을 하거나 그 아이콘한테만 효과를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폰터썸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무거나 그냥 가져오면 되겠죠. 아이콘, 그죠? 아이콘 가져오는 것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뭘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쇼핑몰을 구현한다 했을 때, 그냥 아무거나 가져올게요. PC, 유저 시크릿, 괜찮은 아이콘이 없을까요?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는데 별이 있으려나? 스타? 있네요. 요런거 하나만 가져올게요. 저는 스타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별명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스타 쇼핑몰, 스타몰이라 쓸게요. 이렇게 저는 스타몰이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썼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레드 307 해보면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얘는 높이가 있다 없다? 얘는 높이가 있죠. 부모가 플렉스기 때문에 얘까지는 지금 우리가 높이를 준 거잖아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가 플렉스면 플렉스할 자식은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온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플렉스가 된 자식들은 뭐예요? 너비가 최소로 줄어듭니다. 그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DIB가 뭐예요? 원래 DIB는 너비가 최대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부모가 플렉스기 때문에 일단 너비가 쪼그라든 거죠. 그 다음에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온 상황이고요. 그러면 A가 이 로고 박스라는 녀석의 높이를 받아오면 되니까 얘한테 뭐 주면 된다? H 풀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높이를 그대로 받아오겠죠. 근데 왜 안 받아와? A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저는 플렉스를 줄 겁니다. 자, 그러면 A를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가 좋은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수직 정렬하는 게 가능한 거죠. 아이템지 센터 줘서. 그쵸? 자, 패딩도 적절하게 주겠습니다. PX3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플렉스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죠? 지금 두 개의 스판이 뭐예요? 플렉스 아이템이잖아요. 그러면 플렉스 컨테이너한테는 뭘 줄 수 있다? 갭이라는 걸 줄 수 있다 했습니다. 갭 X 3 정도 주게 되면 얘하고 얘 사이를 좌우로 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넓나요? 이 정도? 자, 테일인즈 치트시 들어가가지고 어퍼케이스는 뭔지 볼게요. 있네요. 그냥 어퍼케이스라고 주면 되네요. 어퍼케이스는 그냥 대문자예요. 대문자. 이렇게 얘 대문자로 쓰려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대문자로 쓰셔도 크게 상관없죠. 자, 그러면 일단 뭐 한 거예요? 로고는 완성이 됐죠. 자, 메뉴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메뉴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네브를 쓴 다음에, 자, 얘 같은 경우는 탑바에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탑바에 종속되어 있는 메뉴 1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둡니다. 된 방식에 의거해서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UL, LI 곱하기 4개인가요? A, HRF, 샵, 그 다음에 저는 스판을 2개를 쓸 거예요.
왜 두 개를 쓰냐면 아이콘 들어갈 거랑 텍스트 들어갈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스판한테는 두 번째 스판? 그래요. 두 번째 스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둘 다 이제 자식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얘한테는 텍스트를 집어넣을게요. 아이템 달러.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UL한테 뭘 줘야 돼요? 일단 옆으로 누워야 되니까 플렉스는 줘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잠깐 이제 꾸며봅시다. 자, 여기 첫 번째 스판은 아이콘 들어갈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 좀 잠깐 복사해서 둘, 셋, 넷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아이콘 들어갈 자리죠. 뭐 아이콘은 여러분들이 뭘 넣던 상관은 없죠. 자, 그러면 일단은 탑바는 높이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높이가 있다 없다? 얘는 없죠. 왜냐면 부모가 얘는 이제 부모가 플렉스이기 때문에 얘까지는 높이가 전달이 되지만 얘는 높이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H풀 정도는 줘야겠죠. 그렇죠? 자, LI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플렉스이기 때문에 얘까지는 높이가 있겠죠. 근데 A는 여러분들이 높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나 보더 칠해보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예요. 그냥 맨눈으로 보게 되면 얘가 높이가 얼마큼이고 얘가 너비가 얼마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한테도 마찬가지로 뭘 줘야 돼요? 뭐 높이를 주면 되는데, 근데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2차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 거 되잖아요. 그러면 얘 2차 메뉴는 얘한테 만들까요? 얘.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A의 형제로 UL, LI 곱하기 2개 A, href, 샵. 자, 얘도 마찬가지로 스판 한 다음에 스판 2개 플러스 스판. 여기는 2차 아이템.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죠. 자, 이렇게 써주면 지금 이제 얘도 2차 메뉴잖아요. 그러면 제가 2차 메뉴 만들 때는 뭐 하라 했죠? 다시 2차 메뉴 같은 경우는 먼저 숨김 처리를 하라 했죠. 그렇죠. 자, 숨김 처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뭘로 만들었어요? 탑바의 메뉴 1. 그러면 얘한테 접근하면 되겠죠. 거기에 UL. 자, 이렇게 하면 N차 메뉴잖아요. 자, DN 하면 디스플레이 논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하면 돼요? 1차 메뉴를 작업해주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1차 메뉴나 2차 메뉴나 디자인이 똑같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DF,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시고, 그 다음에 높이도 마찬가지로 100% 주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은 0, 한 30픽셀 정도?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좌우를 얘가 우측 끝으로 이동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뭐 주면 된다? 마진 레프트 오토 주면 됩니다. 아니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얘한테 마진 레프트 오토를 줘서 우측 끝으로 보내던, 아니면 요 중간에다가 div 플렉스 그로우 껴 넣어가지고 얘를 우측 끝으로 보내던가. 그러면 얘가 요 공간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얘를 끝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방법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ML 오토를 쓸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메뉴를 우측 끝으로 여러분들이 보낼 수가 있겠죠. 요거는 너무 크니까 이 정도로 쓸까요?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이제 아이콘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메뉴를 만들다 말았는데, 이제 메뉴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일부러 텍스트 크기를 조금 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씨 크기 키우겠다 하신 분들은 크기를 키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그거에 맞게 한번 텍스트를 집어넣어 볼까요? 저는 이제 뭐 쇼핑몰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한번 쇼핑몰 하나 예제로 한번 봅시다. 뭐 요즘 어떤 쇼핑몰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잘 몰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아무거나 들어가 볼게요. 보통 이제 쇼핑몰 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죠. 뭐 베스트, 뭐 뉴, 뭐 하객룩, 뭐 이런 거, 이런 뭐 오늘의 할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 것도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보통 맨 앞에는 이제 베스트가 오는 편이긴 하죠. 베스트 상품이.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여름 한정 상품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블라버, 원피스, 뭐 오늘의 할인. 그래, 오늘의 할인 좋다. 오늘의 할인. 그죠? 그 다음에 뭐도 있을까요? 뭐 이거 요즘 영어로 하는 게 대세인가봐요. 자, 베스트 신상. 그래, 신상이랄까요? 보통 신상 베스트긴 한데 신상을 뒤에다 합시다. 어차피 그냥 연습하는 거 차원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그거에 맞는 아이콘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거나 가져올게요. 베스트니까 베스트 상품은 별이라 할까요? 그래, 메달이네, 메달. 베스트 상품은 저는 메달이라 할게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는 여름을 표현할 수 있는 뭔가 있을까요? 자, 그냥 해가 있을까요? 햇빛? 햇빛? 선이라 쓸까요? 선? 선이 있네요. 이런 것들. 자, 됐고. 할인? 할인은 없을 것 같아요. 디스카운트 이런 게 있나? 있네요. 요런 거 괜찮겠네요. 퍼센트? 요런 모양.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뭐야. 신상은 여기다 들어가야죠. 얘는 2차 아이템이잖아요. 자, 신상 같은 경우는 제가 뉴라 할게요. 뉴. 그래. 신상은 그냥 이런 거 해볼까요? 태그스? 자, 됐어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자, 오늘의 할인. 자, 베스트 품목 오늘의 할인. 어차피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냥 아우터라 쓸게요. 아우터. 그 다음에 얘는 뭐 팬츠 이렇게 써보면 될까요? 팬츠 그런 게 있을까요? 팬츠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나요? 뭐 아이콘이 다 있다 해가지고 뭐 아이콘이 다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을게요. 여러분들도 그냥 아무거나 연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으세요. 자, 아우터 같은 경우는 아마 셔츠 하게 되면 있을 텐데 셔츠? 있다. 요거 하나 집어넣죠. 됐어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배정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도 떨어뜨려야죠. 그러면 지금 얘가 A가 뭐예요? 플렉스죠. 그러면 얘한테 갭을 줄 수 있죠. 0, 10픽셀 정도 주게 되면 좌우 간격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우스로 올렸을 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UL의 자식인 얘한테 호버했을 때 그 UL이 뭐가 나오면 된다? 디스플레이가 블럭이 되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저는 요거를 요렇게만 쓸게요. 일단 UL한테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색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이라고 써볼게요. 나오죠? 자, 그러면 2차 메뉴만 따로 골라내 봅시다. 2차 메뉴만. 자, 2차 메뉴를 따로 골라내는 방법은 어떻게 골라내면 돼요? 여기다가 UL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써야죠, 모르면. 그쵸?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패딩을 그냥 적당하게 한 15픽셀 정도 좀, 이걸 좀 세밀하게 줄까요? 자, 위 15픽셀, 좌우는 20픽셀, 밑에 10픽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뭘 안 줬냐면, 자, 여기는 공통 속성을 조금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A가 디스플레이 인라인이잖아요. 둘 다 그냥 플렉스를 줄까요? 그럼 일단 플렉스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갭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갭도 동일하게 여기다 부여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마우스로 올렸을 때 색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차피 2차 메뉴도 동일하게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이용해서 요 밑에다 쓸까요? li가 호버했을 때,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화이트로 변경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컬러는 컬러가 화이트죠. 컬러는 블랙이죠. 블랙. 그럼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변경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사실 뭐도 있냐면 여기 살짝 보면 뭐가 들어있죠? 그림자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차 메뉴한테 우리가 뭘 줘야 되냐면 얘가 지금 2차 메뉴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박스 섀도우 정도는 부여를 해줘야 돼요. 한 3픽셀, 3픽셀, 요거는 좀 몇 개, 5픽셀 RGBA 줘가지고 0,0,3 0.3이라 쓸게요. 0은 생략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자도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뭐 한 거예요? 레이아웃을 조성한 거죠. 레이아웃을 간단하게 만들었고 2차 메뉴까지 이런 식으로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죠? 됐습니다.